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죠. 플랜 B 준비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플랜 B는 물론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있어서 김정은이 말을 안 들어먹을 경우에, 대화로 안 될 경우에 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 군사 옵션, 이걸 플랜 B라고 하죠. 미국이 플랜 B 준비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철두철미한 군사전략가 매티스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랜 B.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제목에 백악관 내에 번지는 비핵화 회의론, 협상 실패에 대비하여 플랜 B 준비. 그 밑에 소제목에 보시면은 빨간색 줄치인데 볼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턴, 북한이 1차 회담 약속을 안 지켜서 트럼프 2차 정상회담 추진 중이다. 자, 볼턴이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했던 얘기인데, 지난 6월 달에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2차 미국 정상회담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조용하죠. 조용해요. 김정은이 조용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김정은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뭐 그런데요. 자, 미국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조는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한번 보자면은, 지난주에 미국 유타주에서 힐 공군기지라는 데서 F-35가 한 60여 대가 모여서 집단 이륙 훈련, 일명 코끼리 걸음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징조예요. 미국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리고 어제는 특수부대 관련된 준비사항이 나왔는데 한번 기사를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은 USAF라는 거는 US Air Force, 미 공군이란 뜻입니다. USAF-6 GPS Hardening for MCEC 130J Special Mission Aircraft. 뭐 해석하면은 미 공군이 GPS 강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에 대한 GPS 강화냐면은 MC-130J라고 하는 특수임무 수송기, 특수임무 비행기에 대한 GPS 기능을 강화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빨간색 줄치인데, The U.S. Air Force is looking to protect each special mission Lockheed Martin C-130 Hercules aircraft against GPS jamming. 뭐 해석하면은 미 공군이 어떤 거를 방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에 대한 방어냐면은 그 특수임무 로키드 마틴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한 방어인데, 뭐에 대한 방어냐면 GPS 제밍에 대한 방어. 자, 이 C-130 수송기가 굉장히 이게 이게 기똥찬 비행기예요. 일단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죠. 이 C-130 수송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저 비행기가 MC-130J 허큘리스라고 하는 특수작전용 수송기인데, 자, 거의 배를 깔듯이 계곡으로 초저공 비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소리도 별로 안 커요. 저게 제트 엔진이 아니라 프로펠러 엔진이라서 소리도 별로 안 크고, 저 보세요. 저게 지금 계곡으로, 산하고 산 사이에 계곡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초저공 비행을 해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더 볼까요? 예, 지금 계곡으로 거의 뭐 배를 바닥에 깔듯이 날아가고 있죠. 저게 GPS 항법 자동 조정 장치가 있어야 저렇게 초저공 비행을 할 수 있다. 야, 저거는 진짜 거의 지상 한 30m? 그 정도로 초저공 비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까지. 자, 동영상 보셨다시피 이 수송기가 그 특수부대 뭐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명 이상을 태우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수송기입니다. 20명? 한 3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 이제 한 1개 분대 이상을 태우고, 아, 1개 분대가 아니지. 거의 뭐 하여튼 뭐 몇 개 분대를 태우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수송기인데,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처조공 비행을 합니다. 저는 이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한 지상 100m 정도까지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거의 이거는 뭐 30m 이하까지 처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 정도 저공 비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비행기 자체가 공기 역학적으로 그런 초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이 핵심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는 GPS 자동 항법 뭐 그런 기능이라 그랬는데, 아니 사실은 뭐 GPS도 필요하지만 그 레이더 자동 항법 장치거든요. 그게 앞에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언덕이나 산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은 여기를 지면에 거의 닿듯 말듯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장애물을, 그걸 미리 레이더로 촬영을 해서 그 비행기가 컴퓨터로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자동 항법 장치가 아주 핵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에. 그러니까 저렇게 초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미국만 갖고 있어요. 저런 비행기. 저거는 미국의 델타포스라든가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죠. 미국에. 그런 특수군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참수작전이라든가 핵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아주 초 1급 비밀 작전이죠. 그런 작전에 투입되는 수송기입니다. 저거를 지금 GPS 제밍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더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GPS 제밍을 할 수 있는 나라, 중국, 러시아는 당연하고요.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GPS 제밍에 아주 도 같은 나라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김정은이 맨날 생각하는 게 미군의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맨날 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으니 GPS 제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 공군에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에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제목에 보면은 유사시에 민관군이 동원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뭐 이런 기사 제목인데, 빨간색 밑줄친데 보시면은 육군 51사단이 비상사태 시에 뭐 행정기관 동원 업무 블러블러블러, 그 밑에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빨간색 줄친데에 미 이사단 장병 및 군무원 10여 명 등 130여 명이 참석했고, 그 밑에 또 빨간색 미군과 연계한 전시지원 업무 발전 방향,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회의를 했다 그래요. 제가 51사단이 어떤 부대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
경기 서남부 지역을 그 위수 지역으로 하는 향토 예비 사단이더라고요. 안양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수원, 오산, 평택까지 이 부근을 위수 지역으로 하는 그런 향토 예비 사단입니다. 평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군하고 협조 체제를 갖기 위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대예요. 주한미군이 어떤 한국군하고 협조 체제를 마련해야 하면은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대가 바로 51사단입니다. 같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자,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51사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한국군의 51사단을 주축으로 해서 공무원 그리고 이제 뭐 민간인들 이런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동원 준비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주한미군이 서울까지 다 지켜줄 수는 이제 서울까지 원래는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서울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10 화력여단 동두천 쪽에 있는 그 지금 마지막 남은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을 때는 서울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그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에 놔뒀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이 한국군에 전작권을 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210 화력여단을 평택 쪽으로 빼기 위해서 한국군에 전작권을 줄 의향이 있는 거다. 그러면 왜 미군이 한국군에 전작권을 주려고 하느냐? 왜 210 화력여단을 뒤로 빼려고 하느냐?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의도는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지난 방송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줘 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서울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서울 방어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미군이. 이제 자기가 미군이 있는 그 평택 지역 그 부근 뭐 한 안양에서부터 평택까지 그 부근은 미군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과천 안양 정도에서부터는 미군이 어떤 그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51사단하고 전시 대비 어떤 동원 체제를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 겁니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랜 B라는 게요. 미군이 선제 공격으로 어느 날 급시에 북한을 선제 폭격을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북한 선제 폭격 안 합니다. 선제 공격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제 공격 안 해요. 미쳤다고 선제 공격합니까? 김정은이 선제 공격 잘못했다가 김정은이 핵폭탄이라도 남한의 어느 도시에 때리면은 그래서 수십만이 죽으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트럼프가 선제 공격 안 하죠.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 때리려는 그 준비가 플랜 B인 겁니다. 그 준비가 플랜 B인 거예요. 또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거는 시기상조다. 아직 비핵화가 진전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다. 이런 제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소제목에 빨간색 줄침대 보시면은 코커 외교위원장은 개최 지지 표명,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코커 상원의원은 밥 코커라는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CNN에서 북한이 지난번 6월달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영저동이라는 데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CNN에서 어젠가 그저께에 이제 뉴스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지 말라는 뭐 이런 거예요. 자, 민주당하고 진보 좌파 언론, CNN, 이런 언론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좋게 보고 있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해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시진핑도 김정은에서 이제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푸틴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오직 문재인만 지금 김정은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만. 자, 이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한 손에 쥐고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 해요. 김정은은 트럼프를 피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뤄서 정치적인 승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을 민주당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진보 좌파 쪽에서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만나려는 거를 자꾸 방해하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여론을 자꾸 일으키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민주당이나 미국의 진보 좌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김정은은 어차피 비핵화 안 할 겁니다. 비핵화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이 플랜 B가 결국 가동이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플랜 B가 결국에 가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나 미국의 진보 좌파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자꾸 내고,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는 거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은 결론적으로는 김정은의 운명의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한국 쪽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면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있는데, 트럼프가 왜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보수 우파 쪽에서 이 트럼프의 이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 그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 유조선으로 해협 막고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을 공격했다. 푸틴에 의한 2차 크림반도 사태 촉발하나. 자,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죠. 자, 러시아가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 케르치 해협이란 데가 어디냐면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케르치 해협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흑해에 있는 어떤 좁은 해협인데 여기가 크림반도예요.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여기를 먹었죠. 자, 요 케르치 해협이라는 데가 우크라이나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크라이나는 두 개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하나는 오데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 마리우폴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자, 이 마리우폴 항구에서 다른 나라로 교역을 하려면은 일단은 요 케르치 해협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케르치 해협을 빠져나오면은 흑해로 나와서 여기서 이스탄불 해협, 여기도 굉장히 좁은 해협이에요. 이스탄불 해협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 갈리폴리 해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곳을 잘못 침공하려고 하다가 터키한테 아주 굉장히 호되게 한 방을 먹었던 곳이죠. 그것 때문에 처칠이 정치적 그 위기에 몰려서 하여튼 뭐 해군 장관을 이제 사직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곳이에요. 바로 여기를 빠져나오면은 드디어 지중해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중해. 자, 지중해에 나와야 아까 마리우폴 항구에서 나온 배들이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이런 나라하고도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지브롤터 해협. 여기를 빠져나오면은 드디어 대서양으로 나와서 뭐 영국,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 캐나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케르치 해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러시아가 여기를 막아버렸단 말이죠. 봉쇄했어요. 자, 다시 제 얼굴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이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한반도 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자, 푸틴은 권력에 닳고 다른 늙은 여우 같은 놈입니다. 푸틴은 지금 대통령 해먹은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 최고 권좌에 있은 지 20년도 넘었죠? 권력에 닳고 다른 늙은 여우 같은 놈이에요. 푸틴은. 푸틴이 왜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을까요? 왜 봉쇄했냐면은 지난번에 10월 한 말쯤에 존 볼턴이 러시아를 다녀가고 난 이후에 푸틴이 11월 초쯤에 김정은 보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러시아 올해 오지 말아라. 내년에 와라 올라면은. 김정은을 딱 밀어냈어요. 한 발자국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야, 트럼프야. 우리 북한 문제에서 이제 손 뗄게. 손 뗄게. 대신에 야, 여기 우크라이나 이쪽 크림반도 이쪽은 내 구역이다. 여긴 내 나와바리야. 그거는 좀 인정해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푸틴이 궁극적으로 뭘 노리고 있겠습니까? 북한 문제에서 우리 손 뗄게. 손 뗄게. 대신에 내가 몇 년 전에 크림반도 침공함으로 인해서 너네가 우리 러시아에 경제 제재 가했잖아. 그거 이제 풀어줘라. 이겁니다. 경제 제재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신에
북한 문제 손 뗄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거예요. 뭐 중거리 핵미사일 그 뭐 협정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거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 손 뗄 테니까 크림반도 여기는 내 구역이다. 이거를 인정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제재 해제를 풀어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푸틴의 의도입니다. 김정은에게 아주 불리해지는 형국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반도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모락모락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러시아 발 뺐어요. 이제 시진핑만 발 빼면은 한미연합군 주도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여건이 모락모락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좀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푸틴이 김정은에게서 완전히 발을 빼고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발 뺄라 그러고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 북한 문제 이제 미국에 협조할게 약속했잖아요. 김정은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이를 한 손에 쥐고 요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언론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왜 지금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을 해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도 그게 뭐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로 안 될 거고 저는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최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더라도 미국이 플랜 B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나 미국은 선제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넘어오고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언제 벌어질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한반도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맡고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 문재인 정권 저게 제대로 청와대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쫓겨나지. 자,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요. 담대하게 일어서서 김정은이 남침 일으키면은 문재인 정권 몰아내야 되고요. 한미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북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이 북한에서 손 뗄라 그래요. 대신에 저기 크림반도 저기는 내 나와버리니까 저건 좀 인정해줘. 트럼프야. 이런 거거든요. 시진핑도 후달린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경제 압박을 지금 수개월, 1년 가까이 받다 보니까 지금 후달린단 말이에요. 시진핑도 이제 나가 떨어지면은
한미연합군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환란이 오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